일단은 오늘은 솔버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눠볼 거고요. 솔버의 이제 1호점의 테마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샤이니님의 어, 어떤 게 이제 저 마이크 비용이 뭐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 이제 제가 어떻게 한번 마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5만 원이 금방 모일 줄 몰랐네요. 큰 손들이신가 봐요. 역시. 아이고. 준비가 되셨나요? 아, 네네. 네. 샤이니님 목소리가 지금 큰가요? 조금, 지금 제 목소리가 큰가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죠. 네. 그렇네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아시겠죠? 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솔버 1호점의 얘기를 할 텐데요. 제목이 이제 시리즈물 테마의 원조 솔버잖아요. 제가 사실 이제 아이디어 회의 때 이제 나온 제목인데, 시리즈의 원조라고 하면은 솔버는 사실 아니에요. 이제 솔버가 아, 아니고, 그렇죠. 네, 뭐 서울 이스케이프 룸이라던가 이제 호텔드 코드도 먼저 나왔고요. 솔버보다. 그 전에 뭐 다른 매장에서도 이제 이미 시리즈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뭐 시리즈를 그러니까 구성할 때 약간 어떤 스토리적으로 정말 긴밀하게 그러니까 이게 세 테마가 정말 한 테마처럼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스토리는 사실상 이제 솔버가 거의 최초라고 생각하고, 호텔드 코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호텔드 코드를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호텔드 코드는 테마가 정말 각각이 다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이제 그쵸. 설정 하나만 가지고 다른 테마를 약간 보여주는 느낌이고, 솔버는 같은 테마를 한 분할해서 보여주는 느낌이어서 이제 솔버의 어떤 시리즈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런 그러니까 거를. 네. 약간 영화로 따지면은 이제 솔버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시리즈물 중에 반지의 제왕 같이 이제 이 모든 편을 한 번에 봐야 재밌는 그런 느낌이고, 음, 이제 솔버 외에 뭐 서이름이나 뭐 호텔드 코드나 그런 것들은 약간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 뭐 트랜스포머 1탄, 트랜스포머 2탄 이런 느낌. 괜찮은 비유네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뭐 네. 다 보면 좋지만 그냥 하나하나 뭐 갑자기 3편을 본다고 해서 이게 뭔가 막 아쉬운 점은 별로 없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런 점에서 솔버가 이제 그 시리즈라는 측면에서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일단은 솔버 1호점 얘기를 하기 전에 매장을 잠깐 소개를 지금 그런 시켜드릴까. 내용이라고 하신 건가요? 아, 네. 어떻게 이제 어물쩡어물쩡 하려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걸 또 다시 한번 짚어주시니까. 네. 개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솔버 1호점 하다 보면은 어떤 매장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건대에 있는 매장이고요. 근데 이제 역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이제 어떤 그 방탈출의 거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애매하지만 대로변 한가운데 있는 매장이고, 이제 1호점이 17년도에 오픈하고 나서 1호점도 4월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17년도 4월에 오픈하고 나서 1호점에 있는 루시드 드림, 그리고 콜드케이스, 더케이지까지 오픈을 했고요. 최근에 한 1년이 됐나요?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네. 한 1년 반쯤 됐죠, 이제. 1년 반쯤. 네, 꽤 2호점이 오래 된 오픈해서, 것 같은데. 네, 이제 디어마르시와 이층복도 그 화장실, 그리고 무채색 인간까지 오픈을 해서 2호점 테마까지 모두 오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60분 테마로 시작했다가 이제 2호점으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다 75분으로 이제 또 업그레이드를 그쵸. 했고요. 갈수록 테마가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셋 다 70분 아닌가요? 맞아요. 셋 다 70분이고요. 네네. 어, 솔버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를 모두 다 이제 돈타님이
만드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적어도 기획은 다 돈타님이 하고 계시고, 네, 사장님이시죠. 돈타님 같은, 네, 저는 원래는 이제 이분을 제가 커뮤니티를 하기 전부터 이제 솔버 매장에서 이 사장님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서, 저의 개인적인 호칭은 이제 솔버 사장님 내지는 솔사님이었는데, 이제 네, 네. 이런 닉이 있으시다는 건 나중에 알았고,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는 원래는 이제 솔버에서만 제작을 하셨는데, 최근이라고 하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셜록에도 테마를 한 2개 정도 내셨죠. 네네. 그러니까 신촌 셜록 홈즈의 170쯤에랑 그 그러니까 셜록 홈즈 종각점의 숙제라는 테마를 돈타님이 기획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솔버에서 일을 하시던 홀브랜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요즘에 이제 테마 제작에 특히 문제 제작 쪽에 많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홀브님을 봤었는데, 이제 주말 오전 근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근무하고 계실지는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뭐, 그렇고요. 이제 시간도 당시에 이제 건대 주변에 어떤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건대 주변에 그때는 마스터키가 없었죠. 이제 건너편에 마스터키가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고, 그 자리에 트랙코리아가 있던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트랙코리아 건대점이 있었고, 음, 이제 뭐 건대 그런 매장들은 다 있었어요. 뭐 덧박스라던가 트루이스케이프라던가 어, 엑스케이프라던가 이런 부분은 다 있었는데 솔버가 오픈할 당시에는 지금의 네로라는 꽃길의 건대 꽃길은 거의 없었다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엑스케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약간 엑스케이프의 한 세대 전 테마들. 그러니까 음, 지금 엑스케이프가 전체적으로 테마들을 한번 몇몇 테마를 놔두고는 거의 다 엎은 상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테마 중에서 아마 이도 공간을 제외하고는 다 아마 17년도 말쯤에 다 한번 엎은 테마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의 엑스케이프도 이제 지금 엑스케이프랑 비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정도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17년도 4월 21일 날 루시드 드림이 오픈하고 5월 7일에 콜드 케이스 그리고 6월에 오픈 예정되어 있던 더케이지 나면서 9월 27일 날 오픈했다고 네, 방탈출 위키에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떤 이유로 해서 굉장히 좋다고 적혀 있는데 뭐 어떤 뭐 이제 위키 내용에 의하면은 돈타님께서 사이코메트리를 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서 이 테마가 굉장히 늦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진위 여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테마를 한번 엎었다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 어떤 사연이 있어서 엎었는지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콜드 케이스가 출범 당시에 이제 17년도 5월이었는데 당시의 건대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크기였다라는 거. 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프리미엄 테마가 하나 나오는 느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공간도 많고 약간 문제 그렇죠. 볼륨도 엄청 커서 이제 그런 이제 센세이션 같은 테마였다라는 거. 그리고 솔버가 전체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전부터 계속 친절하고 또 이제 음, 직원들의 테마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끝나고 나와서 직원분이랑 테마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깊은 부분까지도 이렇게 짚어주시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 부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저 그리고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매번 사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뭐 직원분들도 근데 항상 뭐 옆에서 얘기에 참여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음, 아무래도 이제 매장 특성상 어떤 방탈출의 스토리에 이제 깊게 빠져 계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이제 근무할 때 그런 손님들과 얘기할 때 좀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그쵸. 되는 부분이. 그리고 이제 솔버의 어떤 특징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솔버가 사실 엄청 누구에게나 다 좋은 테마일 것이다 라고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요즘에 또 솔버가 확실히 좋은 매장인가? 라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리고 이 매장이
시리즈를 그러니까 6테마가 다 같은 이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고 그 그쵸. 전까지는 사실 어떤 서이름 같은 컨셉으로만 존재하는 시리즈였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여기서 가미가 되면서 테마 세계를 아예 그냥 통째로 이어 스토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테마들이 다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를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제작자분, 그러니까 돈타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대화해본 바, 그리고 이제 테마를 플레이해본 경험에 경험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스토리 부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체도 굉장히 좀 그 특이한 부분이죠. 다른 방탈출들과는 어떤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스토리라는 게 다른 방탈출 테마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테마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그 틀을 제공해준다 또는 뭐 그 테마의 컨셉을 잡아준다 이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뭐 이제는 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술버만큼 이제 스토리가 핵심에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더더욱 그래요. 당시에는 이제 이런 스토리라는 거를 이 테마의 핵심으로 끌고 오는 그런 그런 류의 테마들은 거의 없었으니까. 음,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솔버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 테마가 다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를 갖고 있다라는 이 측면 때문에 확실히 그 테마를 하나만 했을 때랑 세 개를 연달아서 했을 때랑 그리고 또 심지어 세 개를 그 1호점 같은 경우에 이제 세 개를 루시드 드림, 콜드 케이스, 저 뭐야, 더 케이지 이 순서대로 한 경우랑 아니 그 다른 순서대로 한 경우랑 이 느껴지는 만족도가 달라요. 이 맞아요. 유의미하게 네네네. 유의미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서이롬이나 뭐 그런 다른 뭐 부천에 있는 로스트 템플도 그렇고 그런 컨셉을 갖고 이제 순서가 매겨져 있는 매장들이 있는데 저는 솔버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 순서대로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 솔버를 가신다는 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꼭 솔버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해라. 네. 그런 어떤 네. 이제 스토리 같은 거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느껴지는 게, 어, 솔버가 이제 사실 끝나면은 모든 테마에 다 스토리 지문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설명하는 그런 지문을 아, 맞아요. 주는데 이 부분만 봐도 사실 스토리를 얼마나 이 매장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당시에 이제 20방 정도밖에 안 했을 때도 이런 스토리 지문까지 있단 말이야라고 할 정도로 되게 색달랐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스토리 설명 자체는 이제 많은 테마들에서 해주는 부분인데 이게 약간 직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직원분들 각각의 뭐 이해도의 차이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직원분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거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차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테마가 끝나고 스토리 설명을 해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직원분의 이 퍼포먼스에 좌우되는 부분인데 네, 솔버 맞아요, 같은 맞아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변수를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솔버 1호점을 진짜 예전에 했거든요. 이제 거의 오픈하고 한 한두 달쯤 있다가 갔는데 그때는 이제 더 케이지가 없었어요. 네네. 이제 루시드 드림이랑 콜드 케이스만 있었고 더 케이지가 없었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케이지가 열린 다음에 한 처음 두 테마를 하고 한 반년 정도 있다가 더 케이지를 하러 갔는데 이제 그때 직원분들께서 이제 저희한테 혹시 그 앞테마들 내용 기억나시냐 해서 이제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음, 대충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디테일이 기억이 안 나니까
그 혹시 뭐 설명해 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그때도 스토리 지문을 제공을 해주셨어요. 아, 그때 예전부터 있었던 거군요. 그냥 처음부터. 네.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 플레이 했을 때도 제 기억이 맞다면은 나왔을 때 그 스토리 요약 지문이 있었고, 네네. 그 더케이지를 하러 갔을 때는 뭔가 그게 좀 더 강화가 됐었던 느낌? 이게 체감상 그랬던 걸 수도 있는데, 음, 예, 그리고 이렇게 스토리를 중요시한다고 느끼는 게 이런 부분들 외에도 테마 안에 되게 많은 요소들이 스토리 전달을 위해서 설계가 돼 있다는 느낌을 저는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른 매장에서 뭐 솔버가 아닌 다른 어떤 매장에서 스토리 중심의 테마라고 할지라도 이 어떤 문제풀이용 지문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그 지문에 있는 어떤 문장 같은 것들 있잖아요. 스토리 전달용 문장. 네네. 그런 문장들 자체는 문제랑 별로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상관이 없이 이제 문제는 밑에 있는 걸로 풀고 위에는 그냥 스토리용 스토리 진행용 문장 아니면 이제 중요한 키워드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와인병이 이상해 보이는데 뭐 이런 되게 스토리랑 별로 상관은 없는데 문제풀이엔 도움이 되는 그런 문장들이 있는 경우가 음, 많은데 솔버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을 이제 열심히 읽어야 하죠. 맞아요. 전, 전체적으로 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제작을 하실 때 어떤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이게 사실 근데 지문이 되게 길인데 지문을 읽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죠. 네, 1호점, 2호점에 들어서면서 그 지문은 더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 지문 때문에 호불호가 갈린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고, 이 부분은 이제 1호점과 2호점과 1호점과 2호점이 굉장히 동일하게 솔버의 어떤 특징으로 자리 잡을 만한 정도의 지문의 길이, 그리고 또 솔버는 또 장치 연출적인 그런 엄청 뭐랄까 자본을 쓴다는 느낌은 없어요. 되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냥 스토리를 좀 추구하는 좀 클래식한 방탈출의 한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문제 스타일도 약간 이제 뭔가 클래식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지문이 길다는 것 자체가 이제 테마의 평가를 깎아먹을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호불호야 당연히 갈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지문이 굉장히 긴데 그 긴 지문이 되게 가독성도 떨어지고 뭐 읽을 시간도 없는데 뭐 별로 게임 진행하는 거랑 상관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테마의 평가를 깎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데 네네. 솔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지문 전달을 위해서 되게 많은 걸 어떻게 보면 희생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 문제의 문제의 어떤 그 다이나믹함,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를 많이 쓰면서 푸는 그런 커다랗고 재밌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장치 연출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포기하면서 이 지문 전달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에서는 솔버가 꽤 선은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문이 과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는. 과하지 않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솔버보다 지문 길이는 짧아도 그 지문들이 거슬리는 테마들이 많이 있죠. 그렇군요. 이제 뭐 어떤 솔버의 시스템적인 얘기 이제 들어가 보자면은 사실 이 솔버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방탈출 카페라고 되게 크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솔버 로고예요. 솔버 로고. 근데 그 아, 예, 로고를 맞아요. 보고 사실 이게 방탈출 카페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되게 절제되어 있는 느낌의 로고고
그리고 그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가서도 또 봐도 거기도 마크가 있어요. 브랜드 명이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방탈출 카페라는 거를 굳이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없다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중성보다는 어떤 우리 매장에 어떤 예술적인 면모가 있다, 작품적인 면모를 내세우겠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홈페이지도 보면은 뭔가 되게 절제돼 있어요. 이게 딱 있을 부분만 있고. 굉장히 시크하죠.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테마명이 약간 그런 부분이랑 차원이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7년도 사실 그 17년도 초반 당시를 생각해보면은 약간 방탈출 테마는 어떤 무슨 병동 들어가 있고, 그쵸. 무슨 미치광이 살인자가 쫓아오고. 네 맞아, 무슨 살인자의 방, 장기 밀매를 해는 방에서 탈출하고 그쵸.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이제 영어 제목을 쓰면서 뭔가 약간 정갈한 느낌을 준 그런 제목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게 방탈출 카페인가 싶을 정도로. 네. 네, 제가 그때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뭐 얼마나 진행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예전에 그 돈타님께서 그 솔버 굿즈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로고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난 건데, 네네. 그 솔버 로고를 박은 뭐 배지나 티셔츠 이런 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그 솔버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 하셨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유야무야 됐나 보네요. 네, 뭐 여태까지 소식이 없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솔버의 되게 특징 중 하나라고 하면 이제 옵저버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는 거. 네. 솔버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옵저버 시스템이 있는데, 이 옵저버 시스템이 뭐냐면 이 재방문자를 스토리를 한 번 더 봄으로써 어떤 음미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테마 체험자 플레이어가 이미 테마를 했을 경우에는 재방문 시 다른 한 명 동행자가 있으면은 무료 플레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옵저버를 솔버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다른 매장에 가셔서 혹시 옵저버 가능한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글쎄요, 이제 웬만하면 다 안 해주거든요. 이런 매장이 있는 게 이제 어떤 특이점이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어디 가가지고 옵저버를 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옵저버 시스템 자체는 이게 물론 플레이를 하신 분이 스토리를 한 번 더 봄으로써 음미한다라는 그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네네. 이게 영업용으로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맞아요. 방탈출 자체가 저희 같이 조금 방탈출을 많이 해본 사람들과 이 초심자분들이 함께 하기가 되게 어려운 콘텐츠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옵저버 시스템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 싱싱한 박래니 분들을 데리고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재밌는 건대에 쉽고 재밌는 뭐 몬스터 이런 테마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옵저버 시스템이 물론 이제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그냥 공짜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걸 어떻게 잘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옵저버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은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방식으로 옵저버를 또 넣는 매장들이 몇 개 보이긴 보였었어요. 네. 네, 하는 매장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옵저버 얘기까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이제 테마별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호점의 세 가지 테마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세 가지 테마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굳이 하나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분할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떤 테마에
이야기가 있으면은 이 초, 중, 후 관부가 이제 기승전결을 모두 주고 싶은 느낌이 달랐다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솔버에 무슨 테마가 좋냐라고 솔버를 다 하신 분들한테 솔버에 무슨 테마가 좋냐고 물어보면은 어떤 공포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루시드를 선호를 할 거고, 근데 문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콜드 케이스를 또 선호를 하실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솔버만의 특이한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케이지를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솔버가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이야기와 반대되는 어떤 솔버만의 특징 같은 거를 이제 테마의 특징 같은 걸 잡아주었다라는 그런 방탈출적인 재미를 요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테마가 되게 다른데 그 테마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되게 달라요. 루시들은 되게 보아야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관찰하고 봐야 되는 게 많고, 그 내가 굳이 뭔가를 행동하지 않아도 내가 봄으로써 풀리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콜드 케이스는 거기서 좀 발전해서 거기서 입력 방식이 되게 달라지는 문제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더 케이지는 소품이 많아지죠. 이제 더 써야 되는 게 많아요. 거기 이제 내가 뭔가를 써서 이제 여기다 작용을 시켜야지만 이제 문제가 풀리고, 약간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서 테마마다 특징도 되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네. 되게 신기한 게 분위기는 되게 일관성이 있는데 그 테마의 그 실제 테마의 느낌과 특징은 굉장히 다르다는 게 굉장히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맞아요. 약간 어떤 테마마다 약간 칙칙한 느낌의 질감이 있어요. 솔버만에. 그렇죠, 그렇죠.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면서 약간 보여주고 싶은 거를 되게 여러 방향으로 보여주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이제 루시드 드림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일단은 17년도 4월에 오픈했죠, 이 테마가. 제일 첫 테마로 오픈을 했고요. 지금에 있어서는 공포도로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테마인데, 흔히 말하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퍼진 그런 단어 중에 바주카 구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바주카 포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방에 공포도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구간이 있고, 저도 이 테마 봤을 때 딱, 이거는 정말 상상을 못한 그런 상황이어서, 뭐 이런 그쵸. 방탈출에 이런 게 있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전국구에서 이제 무서운 테마를 꼽으면은 가장 먼저 꼽히는 테마가 이 테마가 아니었나.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조금 그게 위축된 감이 있죠. 그쵸. 공포 테마가 좀 웰메이드 테마가 요즘에 하도 잘 나오다 보니까. 그쵸.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테마가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됐어요. 이제 로컬 테마들에서 특징인데, 테마가 공포도도 그렇고 난이도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17년도 4월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변경점이 있었다는 거. 네네. 맞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루시드 드림이 이게 많이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아는 사람들만 아는 사실인데 네네. 루시드 드림이 맨 처음 오픈했을 때 이 테마는 공포 테마가 아니었어요. 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솔버에서는 이 루시드 드림을 공포 테마로 분류하지 않고 있었어요. 되게, 그런데 이제 되게 뭔가 억울한데요? 되게? 갑자기 들으니까? 그 근데 이게 처음에 오픈을 했는데 이 무서운 테마라고 이제 입소문을 타기 시작을 한 거죠. 음,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시절에 봤던 글 중에서 이제 막 공포 테마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쓰신 후기 중에 막 공포도 뭐 그러니까 전국 공포 테마 공포도 랭킹 뭐 이런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루시드 드림이 한 30개 중에 한 5위 정도에 있었거든요. 음, 그때 그런데 이제 당시에도,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이 아니라 처음 오픈했을 때 공태가 아니었던 시절의 그 랭킹이었던 거예요. 아, 왜냐면 그 위에 딱 봐도 루시드보다 훨씬 덜 무서운 테마들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무서운 테마라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매장 측에서 그러면 이거 그냥 아예 사람들 무서워하는데 그냥 아예 공태로 만들어 버리자 해서 이제 테마에다가 이제 연출적인 그런 측면들에서 조금 조미료를
조금이 아니라 이제 많이 첨가를 해가지고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예, 지금의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아,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우리 돈타님께서 뭐 이분이 플레이 성향이 어떤지 저는 아는 바가 없지만 아마도 이분이 굉장한 탱이라서 이 사람들이 뭐를 무서워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같은 쫄들은 거기서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뭐 그런 일이 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 테마가 처음에 연출이, 그, 말씀하신 대로 연출이 추가된 다음에 그 연출을 다시 한번 강화를 시켰어요. 강화시켜서 그거를 네. 차에서 네, 진행을 하다가, 제가 2018년도 5월쯤에 경험을 했는데 그 뒤로 또 인테리어가 한 번 더 이제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인테리어적으로 아, 맞아요. 공포를 유도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3단 공포도 업을 했다는 거. 지금의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한번 루시드 드림이 문제를 한번 싹 다 바꿨잖아요. 약간 그거를 이제 네. SNS로 공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상 이제 어떤 네네, 맞아요. 문제의 리뉴얼이었죠. 그때 당시는. 이게 되게 그 흔치 않은 일인 게 이게 아무리 오래된 테마라고 해도 이 테마 자체가 뭐 루시드림이 평이 나쁜 테마도 아니고 평이 꽤 괜찮은 테마인데 그냥 그 문제의 퀄리티가 요즘 테마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이유로 이제 문제를 좀 더 모던하게 바꾸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꾸는 건 저는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테마 자체를 리뉴얼하는 경우는 봤어도 맞아요. 참 대단한 그 되게 귀찮고 힘든 일이었을 텐데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 네. 예, 그러니까 루시드 드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공포 테마라는 부분이 물론 이제 물론 이제 그 테마의 원래 모습은 공포 테마가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이 루시드 드림은 공포 테마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모두가 해본 분들은 다들 아시는 그 연출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 루시드림에서 그러니까 공포 테마의 연출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물론 이제 충분히 저희 같은 쫄이라서 이제 충분히 플레이어가 쫄아 있는 경우에는 그냥 뭐 모르잖아요. 그냥 이게 이 연출이 얼마나 뭐 조잡한지 맞아요. 뭐 아니면 이 연출이 얼마나 뭐 스토리에 잘 녹아있는지 이런 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냥 으악 너무 무서워 이거밖에 그러니까 느낄 틈이 없으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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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맞아. 이제 루시드 드림에서 쓰는 연출 같은 경우도 이 이거를 어떻게 잘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조잡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몰입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연출인데 음, 이 설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 무서운 그 연출 부분의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죠.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봐도 그렇다는 거죠. 이제 다른 테마 음,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공포 테마 연출을 생각을 해보면 아 근데 뭐 무섭긴 했는데 좀 허접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면은 루시드 드림 연출은 꽤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이 깔끔했다. 치밀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 쫄들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 뭐 스토리랑 엄청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연출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거는 나중에 조미료로 첨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요. 예, 일단은 그 공포도 연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공포도를 빼고 보더라도 이 이야기가 어떤 세계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좋은 테마라고 생각을 해서 이 테마를 굉장히 음,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제 이야기 도입부라는 거는 호기심을 자극해야 돼요. 이제 같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호기심을 느낄 수 있을까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근데 그분은 어떻게 지금 구현을 했냐 하면은 이제 솔버가 어떤 자랑하고 있는 그런 지문들. 그 지문에서 사실 지문을 굉장히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되게 모호해요, 지문이. 뭔가를 빼먹은 그렇죠. 듯하고 약간 내가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쵸, 그쵸. 꿈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그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음, 그렇게 보면은 루시드 드림이라는 제목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만약에 그냥 드림이라고 했었어도 이 테마는 어울렸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꿈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굳이 그쵸. 루시드 드림이라고 했던 건 것은 플레이어가 움직임으로써 그 꿈이 진행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루시드 드림이라고 굳이 테마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탈출의 목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제 테마가 흘러가는 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 그 장면을 호기심으로써 이제 충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테마가. 그리고, 이 테마가 되게 들어가면서 딱 처음 보이는 게 뭐냐면은 조명과 인테리어예요. 조명과 벽. 아, 그쵸. 예. 조명 활용이 진짜 좀 기가 막히죠. 네, 그 딱 보이는데 이게 되게 몽환적이에요. 벽지가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딱 꾸며져 있는데 그 엄청 그 몽환적인 인테리어가 루시드 드림에만 있습니다. 루시드 드림이 뭐 꿈이라는 것은 되게 몽환적인 거잖아요. 그 약간 우리가 알 그쵸. 수가 없는 내용, 그러니까 기억상의 어떤 상황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구체화시키는 것을 꿈이라고 하는데 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을 예상할 수 없이 굉장히 변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꿈이거든요. 그 측면을 이제 그쵸. 인테리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미지로 형상화 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공간의 전개를 봤을 때 공간이 되게 확확 넘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꿈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음, 이 말인 즉슨 뭐냐면 꿈이라는 설정 자체가 테마의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든 간에 이건 꿈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정당화를 시킬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이죠. 이 정당성을 만든다는 게, 네, 맞아요. 인테리어랑 공간에 대한 정당성을 만든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또 안 짚어주면 되게 이게 왜 있는 거지 이런 느낌이 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 테마를 가장 고평가한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명 연출이 굉장히 네. 아, 네. 그 동의합니다. 이 조명 연출도 루시드 드림에만 있어요. 다른 테마에는 없고 이 루시드 드림에만 조명을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써가지고 이제 연출을 하는데 그 어떤 그런 변주 같은 게 제일 커요. 앞서 말한 인테리어가 이제 변주하는 것처럼 조명을 각각 그쵸. 이제 알맞게 배치를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점이 어떤 루시드 드림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무섭고 좋은 테마였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다시 생각해봐도 이 테마가 정말 기억에서 그런 떨어지지 어, 않는 그런 테마였어요. 정말.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막 인생 테마가 있고 뭐가 있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테마라고 하면은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아, 그, 그 네. 충격량이 너무 커서, 네. 맞아요. 저도 이 어, 테마에서 처음 이제 넘어왔습니다. 네, 네. 아, 저도, 네. 저는 진짜 남자 넷이 가가지고 다 같이 주저앉았어요. 아, 그게 가능할 너무, 거라고는 저도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 주저앉는 게 진짜 되더라고요. 예, 예, 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그, 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예, 콜드 케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예, 지금 넘어가시죠. 시간이 굉장히 됐는데 40분이네요. 근데 뭐 한 시간 뭐 동안 하면, 한 시간 동안 하죠 그냥 이게 뭐 이제 아뭐그 이럴 줄 알았어. 네, 큰 상관이 있나요? 어차피 1, 2부로 나눠 아니, 뭐, 올릴 건데 뭐.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콜드 케이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픈한 테마고요. 5월달, 그러니까 루시드 드림이 오픈하고 다음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테마를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네, 3힌트를 받고 나왔거든요. 이제 아, 나올 때 이제 오픈 당시에는 건대에서 가장 큰 스케일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방도 되게 많고 당시에 센세이션한 네, 그런 테마였을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의 개별 난이도가 저는 이제 사람마다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어렵다고 느꼈고 지금은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만 제가 체험할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고 네네.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가장 어렵게 표기되어 있는 테마도 이 테마예요. 이제 일단 네.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볼륨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구성적으로 되게 어렵고
어려운 느낌이고, 그리고 볼륨이 크고, 액티비티 요소도 있어요. 그리고 음, 이제 근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 수정이 이루어진 것도 같더라고요, 이 테마도. 예, 어떤 그런 흔적을 제가 음, 음. 테마 안에서 발견을 했었고, 아, 네,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솔버 1호점에서 제일 재밌게 한 테마가 이제 콜드 케이스였고, 음, 그러니까 이 재밌다라는 부분이 이제 어떤 방탈출의 원초적인 재미, 그러니까 이제 뭐 스토리적인 그런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을 빼고 이제 일반적으로 방탈출에서 말을 하는 뭐 문제나 아니면 뭐 활동적인 요소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재밌게 했던 테마였어요. 뭐 네, 네. 그 볼륨이 상당히 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액티비티 그러니까 활동성스러운 요소들도 꽤 있는 편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다른 두 테마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재밌는 방탈출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에는 가장 부합하는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 그런, 근데 사실 여기서 말씀하신 그 액티비티들도 그렇게 스토리적으로 의미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네, 아닌 것 아, 같거든요. 뭐 네네. 그렇긴 하죠. 네. 아, 이게, 이 측면이 마치 이제 루시드 드림의 그 공포 연출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사실 이게 근데 뭐 스토리랑 관련이 돼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방을 특정 지을 때, 여기는 활동성이 큰 방이다라고 특정 지을 만한 그런 요소들은 맞거든요. 네. 네네. 콜드 그쵸. 케이스는 근데 매장에서 우리가 이제 테마를 생각할 때 콜드 케이스가 활동성이 컸었지라고 하면서 이제 1호점에서 기억할 수 있는 요소가 그거라는 거. 네. 사실 그 활동성도 어떻게 보면은 지하수로라는 그 인테리어 컨셉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면이 있고 그쵸, 그, 그쵸. 그 지하수로 인테리어를 되게 조도를 되게 낮춰서 뭔가 그 회벽 같은 느낌? 그 되게 벽이 그냥 진짜 약간 수로에 들어온 듯한 그런 벽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수로라고 생각되진 않았는데 이제 벽들이 그런 느낌을 주고 또 이제 전 단계가 루시드 드림이었잖아요. 예. 네네. 루시드 드림은 마지막까지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인데 몽환적인 느낌에서 나와서 이제 현실로 가는 그런 공간의 형태로 아, 봤을 그쵸. 때 그 회벽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현장감이 있고 그리고 되게 사실적으로 사실적이죠. 네, 사실적으로 되게 다가오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루시드 드림과 콜드 케이스가 굉장히 대비를 이룬다는 거. 그리고 이제 테마에 보면은 어떤 침침한데 관찰과 수색을 해야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방탈출의 원초적인 의미 약간 그런 부분이 이끌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사실 읽어보면은 그 루시 이 그러니까 일 순서대로 플레이를 한다고 했을 때 플레이를 한다고 봤을 때 어떤 복선을 눈치채기는 힘들어요. 이 복선을 보고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힘든 복선들이 있는데 그런 복선들을 나중에 가서 생각해보면 되게 잘 깔려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결 아, 네, 맞아요. 파이프로서의 그런 구성 역할을 되게 잘해줬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루, 루시드 드림에서 나왔던 떡밥들이 조금 강화됐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떡밥들을 다시금 뿌리고 있는데 그걸 강화해서 뿌리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케이지가 테마가 없을 때 갔는데 와, 그 앞에 두 개를 하고 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뒷얘기가. 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게 너무 궁금한데 저는 이제 테마가 없으니까 이거를 뭐 막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궁금하고 맞아요. 아, 이 저도 뒷얘기가 끊어서 했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확실히. 아, 예, 그리고 심지어 이게 제가 이거를 제 기억에는 아마 한 6월 뭐 그때 8월쯤에 했네요. 8월쯤에 하고 나서 더 케이지가 뭐 다음 뭐 더 케이지가 이제 뭐 언제 나온다 얘기는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두 테마를 같이 한 친구가 그 유학생이라서 그 다음에 1월에 했어요. 나왔을 때 바로 음, 못 하고. 네네.
그래서 막 근데 이제 그때 더 케이지 갔다 온 분들이랑 또 막 뭐 솔버 1호점 뭐 3연방 하고 오는 막 그런 분들이 막 아 너무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아, 그래서 어떻게 어, 됐는데 얘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중간다리 역할도 잘했고 이 그 자체로도 상당히 흥미로운 스토리였고 스토리 전개 자체가 그리고 뒷이야기가 되게 궁금해졌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네네. 저 말고도 이제 제이씨님도 그렇고 그때 저랑 같이 한 친구들도 다 이제 뒷얘기를 되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 뒷얘기가 궁금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전달력이 훌륭했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되게, 스토리적으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K가 사실 형사라는 인물이죠. 이거는 시놉시스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형사라는 인물의 어떤 뒤를 쫓아가는 내용인데, 근데 이게 사실 이제 형사를 쫓는 내용인데, 우리가 약간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수사물의 느낌을 테마 안에서 주고, K가 약간 형사라는 걸 한 번 더 일깨워주는 느낌이었었죠. 이제 수사물의 느낌이 아, 네, 테마에 잘 그렇죠. 녹아 있다는 거. 이제 그리고 되게 이 느낌이 뭘로 살아있냐면은 그 문제를 수사의 과정을 문제화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 네, 녹여냈거든요. 맞아요. 네. 네네네. 지금 사실 이제 뭐 어떤 나오는 볼륨 좋은 60분 테마들에 비교해도 꿀릴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네. 여튼 뭐 저는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풀이 속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 네. 확실히 문제 양이 되게 많았어서 네네. 제가 이거를 그때 당시에 한 35분 정도 걸렸는데 음, 이때 저희가 이거를 하고 나서 같이 하던 친구들끼리 막 와, 우리 진짜 엄청 잘했다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뭐, 물론 이제 우리의 뭐 고인물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럼 좀 막 관찰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난이도에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슨 남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굉장히 아, 왜 괴리감이 그러시죠? 들었습니다. 네, 태클을 걸고.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더 케이지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더 케이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7년 9월에 오픈을 했고요. 가장 늦게 오픈한 테마입니다. 이제 시리즈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으로 오픈을 할 거고, 그 오픈이 아까 전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늦어졌다는 거, 그 이유에 대한 얘기는 네, 스킵하겠습니다. 문제의 볼륨이 되게 크고 문제가 쉬운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 콜드 케이스랑 또 다른 점이 있죠. 네, 그리고 그쵸. 이제 네, 참신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 그 어떤 도입에 대한 그런 노력이 많이 보였다는 거. 그럼 물론 그 도입이 굉장히 좋았냐 안 좋았냐는 이제 나중에 좀 따져볼 문제지만은 예, 그런 그쵸. 참신한 요소를 도입하려고 노력한 적이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스토리의 끝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테마라는 거. 솔버 1호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정말 변하지 않아. 이 테마를 아, 그건 먼저 맞아요. 만약에 시간이 없다고 이 테마를 먼저 하게 된다면은 1호점의 스토리를 사실상 망치는 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맞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거. 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평은 이제 더 케이지 같은 경우는 스토리에 정말 어떻게 보면 스토리에 몰빵을 했다라고 느꼈어요, 저는. 네. 이 더 케이지는 스토리에 완전 몰빵한 테마고, 이 솔버 1호점의 앞에서의 이 두 테마, 그, 콜- 그 루시드 드림과 콜드 케이스를 에서 펼쳐진 이 모든 떡밥들을 다 주워 담고 멋있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한 테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스토리적으로는 굉장히 완성도가 있고 이 테마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설명을 들으면은 아니면 그 설명지를 보면은 아 정말 이게 치밀하게 잘 짜여진 스토리였구나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버에서 가장 아쉬웠던 테마가 더 케이지였는데 왜냐면은 이 테마 안에서 그 이 좋은 스토리가 완벽하게 전달이 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거죠. 음,
그러니까 네네. 이게 루시드 드림이나 콜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조미료 같은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 루시드 드림 같은 경우는 공포적인 부분이 있고, 이 콜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활동적인 측면이나 이 막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는 뭐 그런 측면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지문이 많다고 해서 이 테마가 단조롭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더 케이지는 제가 하면서 약간 테마가 너무 좀 단조로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네네. 흑백 같은 느낌. 음. 테마가 굉장히 담백한, 약간 그냥 백반을 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지. 이제 어떤 자극적인 요소가 많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그쵸. 음.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의 플레이 성향상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두 테마와는 다르게 되게 몰입도가 조금 낮았고, 그래서 이제 지문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읽게 되고, 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스토리가 전달이 잘, 그러니까 전달을 하기 위한 장치들이 많았다는 건 느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게 또 다른 테마들처럼 전달력 높은 스토리를 가진 테마였냐 하면은, 그건 또 조금 아니지 않나 음.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에 너무 몰빵을 하느라 이 방탈출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본연의 재미, 문제풀이나 이런 활동적인 요소나 아니면 어떤 좀 그 자극적인 조미료 같은 그런 연출이나 그런 게 좀 그런 부분들에서의 재미를 좀 놓치지 않았나. 음. 네. 확실히, 그런 네,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이제 저도 첫 방을 플레이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그냥 이야기의 연장선이네. 약간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 지문 같은 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표현이 그러니까 전달력이 좀 떨어졌다는 거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테마를 제일 재밌게 했습니다. 1호점의 세 테마 음, 중에서도 어떤 이유를 들어보면은, 이 테마가 사실 문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소품 같은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네, 맞아요. 이제 처음 시작부터 끝 날 때까지 소품이 계속해서 쓰이는데, 참심함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품들을 활용하는 방식이 굳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테마거든요. 솔버가 가진 약간 클래식한 연출 같은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런 클래식한 연출이 가장 잘 드러나는 테마가 더 케이지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소품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 소품이 가지고 있는 용도랑 되게 정반대의 방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상한 방식으로 쓰죠. 네, 되게 이상한데, 그게 또 어떻게 이 테마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식의 단서를 조합하면은 그게 또 말이 되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새로웠던 점이 이제 입장부터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테마 안에서 쓰이는 그런 독특한 연출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말하는 독특한 연출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장치를 엄청 크게 쓰거나 혹은 장치를 갑작스럽게 이제 쓰는 그런 단순한, 그러니까 장치를 어디다 갖다 대서 아 여기가 열렸네 이런 연출이 아니고, 그러니까 테마 자체적으로 쓰이는 연출이죠. 예를 들어서 뭐 문제를 하나 푸는데 그런 그 종이를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이 종이 하나도 어떻게 쓰는 방식에 따라서 되게 문제의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네. 연출을 한 거예요. 아, 네. 방금 마이크가 잠깐 끊겼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떤 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 좋은 연출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의 네. 전환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 그리고 스토리의 아, 전환이, 맞아요. 네. 스토리 전환이 빠른 점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냐면은, 이 공간이 되게 빨리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전환해 버리는 거예요. 공간이. 이제 음, 내가 스토리 끝에서 뭔가를 느꼈어. 그러면 이제 공간이 바로 바뀌어가지고 되게 색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그 공간에서 또 바뀌면 또 색다른 느낌이 나오고, 약간 어떤 전환점이 굉장히 빠른 테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텔은 굉장히 뭔가 표현이 좋다라고 해야 될지, 저는 인테리어적인 표현, 그러니까 연출이나 인테리어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스토리 표현력보다 훨씬 나았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테마를 보면은 되게 평범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평범하게 시작해서 아 그런 이야기겠네 라고 해서 끝날 때도 되게 평범해요.
끝날 때도 되게 평범하게 끝나는데 그런 테마에 이런 어떤 변곡점이 없는데도 불명하고 연주가 이뤄진다는 건 우리가 정말 잘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게 되게 놀랐거든요. 네. 그쵸. 그 되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그 후반부에 진입하면서 그 연출들이 있잖아요. 사실 네네. 근데 문제만 보면은 그렇게 지금 와서 느끼기에는 되게 색다르진 않아요. 문제만 보면은 뭔가를 찾고 뭔가를 소품을 쓰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색다름을 느끼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았나. 그런데 분명히 포인트가 있던 연출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여기서밖에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연출이겠다라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 연출들이 사실 테마의 결말부와 긴밀하게 엮여 있거든요. 되게 참신하면서도 그런 연결점이 좋은 연출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연출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치 어디다 대가지고 장치가 열리고 이런 상황 연출들이 아닙니다. 네. 그런 어떤 테마에 녹아있는 그런 연출력이라고 그쵸. 보시면 그런, 되겠네요. 네. 네. 연출력이라고 보시는 부분이고 이제 요즘에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유달실이 더 독특해요. 이제 그쵸. 테마의 정체가 무엇이었는가를 전달하는 것은 사실 이제 스토리 지문 같은 걸로도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게 딱 전달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러나 이것을 더 입체감 있게 와닿게 만드는 것은 그런 연출들이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진 테마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 문제를 푸는 공간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마지막 문제를 푸는 공간이 어디였나를 생각해보면 사실 이 이야기가 조금 달라 보이거든요. 그 공간의 그쵸. 그 공간의 진위 여부 그리고 그 공간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던 건가 그리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플레이어가 하는 행동은 뭐였는가 이런 점을 싹 다 엮어봤을 때 그 마지막 문제가 주는 그런 어떤 여운 같은 게 있어요. 이 이제 방 탈출이라는 건 사실 이제 방을 탈출하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방을 그렇죠.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 문제를 끝낼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독특하고 참신한 해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그, 제이씨님의 네, 이 더케이지에 대한 평을 들으니 제가 약간, 네. 이, 제가 이 테마를 너무 가볍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렇게 아니 이게 평가를 근데 사실 너 다르고 나 다를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뭐 그쵸. 네, 네, 뭐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네, 뭐, 그 제 조만간 뭐 누군가 솔버 3연방을 한다면 한번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스토리도 다시 한번 볼 겸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그 문제가 우리가 이제 방탈출을 하고 탈출이라는 요소를 문제와 되게 잘 엮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탈출 자체를 문제로 만들어 버려서 음, 이런 이런 방식으로도 방탈출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스토리를 입체적으로 부각시키기에 좋은 연출을 가진 문제였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 여기까지 덕케이지에 대한 평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딱 12시가 됐는데 마무리를 하면 될 것 예. 같네요. 이제 뭐, 네. 저번처럼 한 줄 평을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다 아니면 그냥 싹 다 엮어서 할까요? 아니면 하나씩? 제가 준비한 건 하나씩이라서. 아, 그렇군요. 아, 저도 하나씩 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네. 먼저 이제 저는 루시드 드림의 한 줄 평은 공포 연출이라는 거에 시작과 끝을 보여줬다. 음, 라고 평을 하겠고, 별점은 이제 5개 만점에 4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루시드들의 평을 사실 이거를 전방 또 얘기를 복사해 오는 거지만은 네. 어, 스테이크가 맛있는 집에서 가니쉬의 향이 좋다고 소문난 꼴이거든요. 이 가니쉬가 뭐냐면은 스테이크가 나오면 옆에 곁들이는 야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야채들이 네네. 굉장히 향이 강하니까 이게 유명한 거예요. 예. 그런 그, 느낌이라는 거죠. 그럴싸한 평이에요. 네. 별점은 3.5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콜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 풍성한 볼륨과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꾸며진 훌륭한 뭐 중간 다리. 중간 다리.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역시 별점은 4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테마가 가장 좋다고 하셨었죠? 그거를 먼저 물어볼 네네네. 걸 그랬네요. 그냥 저희가 이 테마들 중에 뭐가 제일 괜찮으셨나요? 이렇게라도 물어서 네. 다음번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일단은 뭐가 네, 좋았는지. 그렇게 하죠. 네. 네, 많습니다만. 네. 저는 콜드 케이스에 대한 평을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중간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지 않았나라고 하겠습니다. 되게 가볍고요. 별점은 3점 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더 케이지. 그리고 더 케이지는 저는 이제 스토리는 잡았으나 방탈출로서의 재미는 조금 놓친 네. 듯이라고 하고 별점은 이제 3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솔보만이 가지고 있는 연출을 가장 잘 내포한 테마가 아니었나 라고 하겠습니다. 예, 별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3.5점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2층 복도 끝 화장실하고 마르시 얘기도 어느 정도 다뤄볼 만한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솔버를 엮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얘기인데, 다음 주 제목부터 저희가 공개를 할까요, 그냥?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공개하죠. 이거는 잘 지은 것 같아요. 다음 주 제목은 뭐냐면은 서초동 1302-38입니다. 이 주소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해주면, 여기는 지금 예전에 로리스케이프가 있던 자리고 지금은 신노년 넥스테이션이 있는 자리인데, 그 두 매장의 시그니처가 되는 오브라 그리고 이웃집 또터르를 이제 서로 각자가 하나씩 이제 리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또터러를 안 하고 마스터 오브 락은 했거든요. 네, 제이씨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또터러를 하신 거죠? 네, 또터러 아니, 했습니다. 하실 예정인 건가? 네, 또터러를 하셨고 마오락은 안 하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네. 서로가 테마를 하나씩 소개해주는 형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웃집 토토로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이 테마에 대해서.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가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하자면은, 가능한 워킹이 많이 들어가면은 영업에 100%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5명, 6명까지도 데려가 보세요, 진짜로. 참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탈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진행자 제이씨. 네. 그리고 저는 고정 게스트인 샤이린이었습니다. 고정 게스트를 좀 바꿀까요, 뭔가? 뭐 처음에 고정 게스트라고 했는데 그냥 계속 고정 게스트로 하죠. 네, 고개로 하겠습니다. 고개.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엔딩곡 어디 갔지? 정신 차리세요. 아니, 엔딩곡이 없었어. 정신 차리세요. 젠장.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